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0.9%, 다우존스 0.5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4.4%보다 크게 둔화된 4.1%로 발표가 되면서 긴축 이슈 완화, 그에 따른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그런 보도에 따라서 TSMC가 4%대, 마이크론이 3.1%대 상승을 했고요. 인텔이 5.5%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2.5% 그리고 테슬라가 2% 이렇게 상승을 하는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미국에서 나온 좀 속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예상치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5월 CPI는 4%대 상승을 하면서 전년 월가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연간 4%대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도 3월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일 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3일과 14일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14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이겠죠. 그래서 연준의 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역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7월 달에는 또다시 금리를 한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금리를 동결하거나 0.25% 정도 인상하는 것까지는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좀 고무적인 건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16.9원 하락을 하면서 1271원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은 3천억 원대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연속적인 좀 매도가 나오면은 뭔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런 좀 환율의 안정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쪽에서도 좀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인민은행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기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7일몰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2%에서 1.9% 인하했고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 수단을 통해서 또 20억 위안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런 만큼 시장에 결국은 중국 시장이 또 받쳐준다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좀 음봉이었고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 좀 안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요. 고가가 0.6%대, 저가가 0.16%대 그래서 한 0.4, 0.5% 정도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도 줄어든 채 시장이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은요. 지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는 크게 치고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은 말씀드렸고요. 결국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 특히 이제 2637포인트인데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PBR 1배 수준이 2650포인트 정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고가가 2650선을 찍었었고요. 그래서
650선 근처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그래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매수는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실적 호전, 저평가주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횡보를 하면은 결국 우리는 종목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 될 이유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좀 힘이 모아지면은 그 업종, 그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 좀 상당히 좀 힘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이 중국에서 관련 사업을 유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통제 예외가 종료되는 10월 후에도 좀 보복 조치가 없이 용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뭐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장중에 고점이 12만 100원까지 상승을 하는 정말 불과 한 달 전에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8만 5천 원대 정도 있었는데 상승폭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뭐 급격한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엄청나게 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지금 그래도 상당히 뭐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1.4%대 강세를 보이면서 72,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72,700원대에서 움직임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좀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또다시 72,700원대 고점 뭐 이제 돌파 시도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최근에 엇갈렸지만 오늘은 또다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수급적으로 긍정적일 것이고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한 7만 원 정도에서 본전 왔다고 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버렸다 그런 뉴스들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아직도 한 8만 원 정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분명 8만 원이 되면은 아마 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사업을 좀 믿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도 이제 뉴스를 봤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하락에 너무 베팅을 많이 했대요. 개인 투자자들이. 불과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늘은 지금 1227원이지만 불과 뭐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1330원대에서 여기서 1400원 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뭔가 뭐 불안했던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그럴 때 불안함에 좀 현혹돼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는 오히려 하락에 베팅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환율도 하락을 하고 주가도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겨워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예금 적금을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고 싶은데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하락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정말 물론 뭐 나 혼자 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서 고통받을 때 또 혼자 막 좋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승장에 베팅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큰 폭의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오늘 5위를 현대차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보시면은 뭐 최근에 좀 뭐 지지부진했지만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저점도 높여가고 있고 뭐 이 61선 라인 그래도 좀 지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충분히 대형주들 지금 자리가 뭐 살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분 뭐 그리고 신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매수세가 좀 현대 글로비스 쪽에 몰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현대차 그룹 그만큼 뭐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현대차
계속적으로 관련 주들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